페인트 묻은 손가락으로 만든 세상은 때론 명품백보다 값진 법입니다. 이순자의 손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56세 서울 강서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이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깨어난 몸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25년의 세월이 만든 직업병이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 이순자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어제의 페인트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파란색 얼룩이에요. 하지만 이순자는 웃습니다. 그 얼룩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거니까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지켜온 증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이순자는 현장용 작업복을 꺼내 입었어요. 깨끗하진 않지만 편안한 옷이었죠. 주머니마다 작은 공구들이 들어있고 소매는 수도 없이 접어 올려 이제는 자국이 생겼습니다. 25살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샀던 첫 작업복은 벌써 1000조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지금 이 작업복은 10년째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아침 6시 이순자는 작은 밥상에 앉아 김치와 계란찜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죠. 이순자에게 하루는 현장과 일 그리고 또 다른 현장과 일의 연속입니다. 삶의 대부분이 남의 집과 사무실을 고치는 일에 바쳐지고 있어요. 순자 씨, 오늘 오전에 강남 현장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한남동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현장 책임자 김대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자는 메모지에 빠르게 일정을 적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10시까지 갈게. 자재는 다 준비됐지? 네, 다 준비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 확인했어요.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속에는 도면과 색상표, 견적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겉보기엔 투박한 작업복을 입은 아줌마지만 이순자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공간은 누구보다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명함에는 이순자 인테리어라고 단출하게 적혀 있지만 업계에서는 손맛 탄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회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이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니 윤미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죠. 여보세요? 순자야. 너 오늘 동창회 온다며? 8시에라 스플렌디에서 보자. 이순자는 그제야 오늘이 고등학교 동창회 날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일정표에는 적혀 있었지만 현장 일에 치여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 맞다. 오늘이었지. 근데 미경아, 나 오늘 현장 일이 많아서 또 일 핑계 대려고 30년 만에 모이는 건데 너 안 오면 정말 서운할 거야.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미경의 말에 이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동창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테고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알았어, 갈게. 근데 나 일 끝나고 바로 가야 해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괜찮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와.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페인트 자국 묻은 작업복과 거친 손. 이것이 이순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 옛 친구들 앞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 걸 뭐. 저녁 8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 스플렌디 앞에 이순자의 경차가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내내 한남동 현장에서 일하느라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작업복에는 오늘 새로 묻은 페인트 자국까지 더해졌죠. 원래 계획은 집에 들러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려 했는데 공사 감독관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네. 이순자는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레스토랑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이순자를 보자 그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죠. 손님, 혹시 예약하셨나요? 네,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요. 이순자라고 했을 겁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작업복 차림으로 온 손님은 처음일 테니까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반짝이는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이순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공간의 디자인과 마감재로 향했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어디를 가든 인테리어의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쪽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걸으며 이순자는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하나가 통째로 예약된 듯 했어요. 문을 열자 20여 명의 여성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어요. 이순자가 방에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작업복 차림의 이순자에게 향했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순자야? 윤미경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이순자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경아, 오랜만이다. 이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친구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소곤거렸습니다. 앉아. 여기 자리 있어. 미경의 안내로 이순자는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명자가 이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순자야, 아직도 도배하냐? 일하다 왔구나. 이순자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운영해. 오늘은 현장 일이 많아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네. 아이고, 직원인 줄 알았네. 사장님이셨어? 정명자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그래, 작은 회사지만 25년째 운영 중이야. 다른 친구 한미숙이 이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우리 나이에 관리 좀 해야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네일샵 가. 한미숙은 자신의 완벽하게 정돈된 손톱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붉은색 매니큐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순자는 자신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넣었죠. 거친 손가락과 짧게 자른 손톱,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자국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강남 집값 미쳤더라. 우리 아파트 10억 넘었어. 우리 아들 하버드 합격했다니까. 내년에 유학 보내. 제주도에 별장 하나 장만했어. 주말마다 가려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자녀 자랑, 해외여행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순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죠. 아니,
어쩌면 끼어들 말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명자가 갑자기 이순자에게 물었어요. 순자는 결혼했어? 자녀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야. 아이고, 그렇구나. 일만 하다 보니. 정명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연민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순자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 자신의 방식대로 충실히 살아온 것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메뉴 뭐 시킬래? 미경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그 안에 화려한 프랑스 요리 이름들은 낯설기만 했어요. 가격을 보니 한 접시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것은 이순자에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순자는 조용히 메뉴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귓가에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그 순간 이순자의 마음속으로 학창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여고, 이순자는 늘 조용한 학생이었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움츠러들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교복깃에 달린 학교 배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새로 살 돈이 없어 실로 꿰매 달았던 일. 수학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한쪽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던 자신의 모습. 순자야, 뭐 먹을래? 미경의 목소리에 이순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자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 너희들이 시키는 거로 같이 먹을게.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순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부끄러움, 소외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다른 이들의 평가가 불편했습니다. 정명자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순자, 너 인테리어 회사 하면 요즘 잘 되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이순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일은 있어. 단골 고객들이 있거든. 그래. 어떤 현장에서 일해? 이순자가 말하기도 전에 한미숙이 끼어들었어요. 아마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데겠지. 강남 쪽은 다 큰 업체들이 하잖아. 이순자는 자신이 최근에 한남동의 고급 빌라와 강남의 대형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맡았다는 사실을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순자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소소하게 일하고 있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요리들이 놓였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내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죠. 이순자도 기계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카메라 앱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살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작업복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줄자와 작은 드라이버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이순자는 휴대전화를 다시 넣으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이 화려한 레스토랑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생각하니 우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기 순자야. 혹시 작업복 말고 다른 옷은 없니? 저기 종업원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정명자의 말에 테이블의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순자는 그것을 삼켰어요. 미안해. 오늘 현장 일이 많아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이순자의 차분한 대답 뒤로 또다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와도 되나?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이순자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이순자는 문득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쪽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저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자는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남아 이 불편한 시간을 견디거나. 이순자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식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자리를 뜨는 것은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순자는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죠. 순자야, 너 요새 어디 사니? 미경이 물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이야. 회사가 그쪽에 있어서. 아, 거기. 미경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역시 그렇겠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화곡동에 작지만 아담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집을 직접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했다는 것, 그곳이 이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속으로는 이제 곧 자리를 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불편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이순자는 레스토랑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순자가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이도윤이었어요. 얼마 전 한남동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클라이언트였죠. 이순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천천히 이도윤을 향해 걸어갔어요. 도윤 씨, 안녕하세요. 이도윤이 고개를 돌려 이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이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이 사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이도윤은 반갑게 이순자의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척 공손했어요. 저희 한남동 빌라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점검만 남았죠. 이때 레스토랑의 직원 한 명이 이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이순자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이도윤이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장님, 지금 시간 되세요?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이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동창의 자리로 돌아가기는 싫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고등학교 동창회 중이라.
아, 그러세요? 어디 자리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좋은 와인 한 병 보내드릴게요. 이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더 주목받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도윤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쪽 프라이빗 룸이에요. 아, 그럼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특별한 빈티지가 들어왔거든요. 이순자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도윤은 이미 와인 한 병을 들고 프라이빗 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자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어요.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리자 이순자의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이도윤과 작업복 차림의 이순자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의아했던 모양이에요. 방 안의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이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실례합니다. 이 사장님 테이블에 특별한 와인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순자의 친구들은 이도윤을 쳐다보다가 이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이분은? 이순자가 대답하기 전에 이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 이도윤입니다. 이 사장님이 저희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맡아주셨죠. 친구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이 자리는 사실 이 사장님 덕분에 생긴 공간입니다. 이도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분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공간이죠. 제가 레스토랑을 3군데 운영하는데 전부 이 사장님께 맡겼어요.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이도윤의 말에 친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까지 이순자를 은근히 무시하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순자는 그 변화를 느끼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 와인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이 사장님 친구분들이시니 특별 서비스로 디저트도 준비해 드릴게요. 이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이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이순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이제야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까? 자신의 작업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을 다르게 보는 것이 불편했어요. 순자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한 거야? 이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1년 전쯤 맡았어. 이도윤 씨가 3번째로 맡긴 프로젝트였지. 정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이순자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에는 이제 호기심과 약간의 부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특별한 와인이 모두의 잔에 따라졌습니다. 이순자는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루비색 액체가 잔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은 더 이상 이순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레스토랑 정말 멋있더라. 인테리어가 특별해. 한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컨셉은 현대적 프렌치였어.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의 품격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거지. 인테리어도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했어. 전문가다운 이순자의 설명에 친구들은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작업복이 아닌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너한테 인사까지 하더라. 대단한데? 정명자가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단골 고객들이 생겼어. 이도윤 씨는 첫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
우연히 내 작업을 보고 맡겼던 거야. 그 후로 계속 함께 일하고 있지. 그럼 너 다른 유명한 곳도 인테리어 했니? 이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남동의 더 테라스라는 카페 알지? 거기랑 청담동 갤러리 5도 맡았었어. 친구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장소들은 모두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곳들이었으니까요. 세상에, 나 거기 지난주에 갔었어. 사진도 찍었는데.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단이랑 조명, 다 내가 디자인한 거야?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설계했어. 테이블 주변으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이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의 아줌마가 아닌 유명 공간을 디자인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디저트가 서빙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이 사장님 테이블 특별 디저트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준비했습니다. 이 말에 친구들의 시선이 더욱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 부러움의 눈빛까지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디저트들이 놓였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한미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몰랐네. 이순자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너희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미경이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까 온 얘기에서 우리가 몰랐어.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게 내 일상이니까. 난 오히려 이 작업복이 편해. 정명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 혹시 한남동 XX 빌라도 내가 한 거야? 이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곳은 최근에 완공한 고급 빌라 단지였어요. 이순자가 맡았던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응, 그것도 내가 맡았어. 세상에. 정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언니가 거기 산다고 자랑했었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다고 하더라. 이순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그 프로젝트는 1년 넘게 공들였거든. 친구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순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의 눈빛으로 가득했어요. 대화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이순자의 작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 미경이 물었어요. 이순자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5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시절.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끝없는 노력의 시간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잠깐 일했어. 그러다 그만두고 혼자 시작했지. 처음에는 작은 가게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어. 정말 힘들었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했어.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순자의 이야기에 친구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요즘엔 대기만 3달이야. 손맛 한다 그러더라고. 이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순자는 대화의 중심이 되었어요. 작업복이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장소들을 맡게 된 거야? 한미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순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고. 그래도 경쟁이 심하잖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25년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보낸 시간들,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쌓여 지금의 이른 여정을 어떻게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내 강점은 진심이야. 이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간을 만들 때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해. 화려한 디자인보다 사람들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순자의 진솔한 대답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너는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구나.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난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껴봐야 해. 그래야 어떤 질감이 좋을지, 어떤 색이 어울릴지 알 수 있거든. 컴퓨터로만 디자인하면 놓치는 게 많아. 그때 한미숙이 갑자기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도 좀 봐줄래? 작년에 이사했는데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거친 손과 작업복을 은근히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어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아까 말했듯이 대기가 3달 정도 되거든. 한미숙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친구 좀 봐주지. 내가 좀 급해서 그래. 이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은 일이야. 친구라고 줄 서 있는 다른 고객들을 제쳐두는 건 공정하지 않잖아. 한미숙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정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랜 친구인데 조금만 신경 써줘. 이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친구들의 태도가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성공 때문이었지 진정한 그녀 자신을 인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그녀가 아닌 유명한 장소를 디자인한 성공한 그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었어요. 친구라서 더 정직하게 말할게. 이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작업은 관계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기를 원해. 아까는 내 작업복을 보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건 공정하지 않잖아.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 말이 맞아. 미경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겉모습만 봤네. 그러나 정명자와 한미숙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런 유명한 곳들을 디자인했으면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다니지. 아무리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복이 내 첫인상이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지. 나는 이 모습 그대로가 좋아. 친구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미경은 이해하는 듯 했지만 정명자와 한미숙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 성공이란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적어도 지인 소개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정명자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만 소개해. 그게 내 원칙이야. 이 말에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순자는 이 자리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작은 존재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업복과 거친 손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순자의 단호한 대답 이후 테이블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경이 화제를 바꾸었어요. 순자야, 너 혹시 요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있어?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이순자는 자세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응, 지금은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을 디자인하고 있어. 옛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야. 와, 재미있겠다.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하고 있어? 이순자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산업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더하려고 해. 콘크리트 벽은 그대로 두고 우드 소재와 식물들로 부드러움을 더하는 거지. 이순자의 말에 친구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전의 긴장감은 이제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한미숙마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 거야? 한미숙이 물었어요. 이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행에서 많이 얻어.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 다녀왔는데 그곳의 타일 패턴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 너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구나. 정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해. 디자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니까.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순자의 이미지와 지금 이야기하는 이순자의 모습 사이에 큰 괴리가 느껴졌나 봅니다. 작업복을 입은 아줌마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 세계를 여행하며 영감을 얻는 창작자로서의 이순자를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때 테이블에 앉은 또 다른 친구 서영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제주도 시사이드 빌라도 내가 한 거니? 작년에 거기서 가족여행했었는데 너무 멋있더라.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것도 내가 맡았어. 바다가 보이는 공간이라 자연 채광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지. 정말 세상에.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서 사진 엄청 많이 찍었는데 테이블 주변으로 흥분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친구들은 이제 이순자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에서 본 그 카페도, 청담동에 있는 그 갤러리도, 강남 XX 빌딩의 라운지도. 이순자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랑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질수록 이순자의 마음은 더욱 담담해졌어요. 이 변화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단지 성공이라는 외적 기준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명자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그런데 순자야, 혼자서 그 많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다 관리해? 직원들이 많니?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는 크지 않아. 나랑 디자이너 둘, 현장 감독 셋, 그리고 행정 담당 1명. 총 7명이야. 그렇게 작은 회사로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한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순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야. 우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맡지 않아. 맡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내 원칙이니까.
이순자의 대답에 친구들은 새롭게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철학과 가치관을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사실 내가 이번에 작은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혹시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 이순자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성공한 친구의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기꺼이. 카페 위치가 어디니? 이순자가 물었어요. 연남동이야.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어. 이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순자의 방식이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순자는 더 이상 주변부의 인물이 아니라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무시와 소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를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그리고 그 가치조차도 성공이라는 외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걸까?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이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현장에 가야 해서.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이순자를 배웅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미경이 이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너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자.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정명자와 한미숙도 이순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그것이 자신의 작업복이 아닌 성공한 디자이너라는 타이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자야, 정말 멋지다. 우리가 몰랐네. 한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순자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어요. 기쁨, 아쉬움, 그리고 묘한 허탈감까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이순자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 자국과 주름진 피부, 짧게 자른 손톱. 이 손으로 25년 동안 세상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손이 만든 공간들이 누군가의 일상이 되고, 추억이 되고, 삶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작업복이라 무시당할 순 있어도 내가 만든 자리에선 당당해야지. 이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의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주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에 오르기 전 이순자는 레스토랑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간판과 우아한 외관. 1년 전 그녀가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그때도 그녀는 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밤새도록 현장을 지키며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일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는 일상.
그것이 이순자의 삶이었고 그녀는 그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이순자는 오늘 밤의 일들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갑자기 주목받은 경험. 그 사이에 그녀는 변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만 달라졌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아는 거지. 이순자는 집에 도착해 차를 주차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며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공간의 아늑함을 느꼈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은 그녀가 작업한 프로젝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원룸부터 시작해 유명 레스토랑까지 이순자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공간들이 그곳에 담겨 있었어요. 욕실에서 손을 씻으며 이순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한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이 눈빛으로 25년을 버텨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페인트 자국을 지우려 손을 문지르다가 이순자는 문득 멈췄어요. 이 자국들이 그녀의 삶이고 역사였습니다.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수동 프로젝트, 한남동 마무리 점검, 그리고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 청담동 쇼룸까지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페인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손이 만든 세상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작업복은 더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은 어떤 명품보다 값졌어요. 이것이 이순자의 삶이었고 그녀는 이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의 경험은 이순자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결국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과 그 안에 담긴 진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작업복 안에 숨어 있을지라도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